발표는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보람 박사님의 발표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서보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평택복지재단에서 2019년에 수행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평택시에 있는 여성폭력 방지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시설 처우의 문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대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87.1%로 상당히 저임금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시설은 사회복지 종사자, 일반 종사자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더 낮은 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월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은 이용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력 경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 노동으로 인해 상당히 소진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과 기관 유형, 법인 특성,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따라서 처우 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피해 발생률 증가로 인해서 여성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종사자의 박탈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처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찰청의 가정폭력 관련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신고 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2019년에는 24만 723건으로 이러한 신고 건수는 감소되었지만 검거 건수가 4만 1,900건에서 4만 9,873건으로 검거 인원은 4만 3,500건에서 5만 8,900건으로 구속 인원은 350건에서 500건으로 그리고 가정보호 송치는 14,600건에서 21,100건으로 이러한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이러한 건수들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폭력의 수준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여성폭력 방지 시설 업무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는 야간 살해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폭력 피해 상담수가 증가하며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처우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 운영 주체의 여건에 따라서 급여의 차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센터를 제외하고 운영지원금 형태가 인건비, 운영비가 통합된 구조로 지급받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이러한 현실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경우 운영비가 낮아지거나 운영비가 높아질 경우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는 그러한 부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모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금 구조는 지원금의 80%에서 90% 범위 내 1인당 연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 호봉이 고려되지 않게 그 연봉이 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근속 종사자는 경력 대비 임금을 산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체계는 숙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직을 초래하고 잦은 이직은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권익 시설의 국고 보조금은 시설별로 다르게 편성되고 있고 근무 형태가 같고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책정 국고 보조금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호봉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 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 지침 내 종사자의 최소 인건비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시 사육지 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정책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처우 개선비로 월 5만 원, 특수 근무 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책정되고 있는데 근무 경력이나 업무 특성 그리고 이용 시설이냐 생활 시설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 사업의 경우 지금 6페이지 오른쪽 표의 제일 하단 부분에 여성 권익 시설에 대한 그런 그 처우 개선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고 있고 쉼터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2019년 기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 추진 체계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에 대한 연구에 지원한 응답한 시설과 종사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시설 142개 중에 106개의 시설이 참여를 했고 특히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2개소, 성폭력 피해시설 1개소, 가정폭력 피해시설 1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총 1,190명의 종사자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고요. 시설 종류별로는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9명, 성폭력 피해시설 4명, 가정폭력 피해시설 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평택시 그 사회복지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산정 방식을 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없음에 여성폭력 방지 시설이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와 연봉제 등의 적용을 살펴보면은 호봉제는 58개소 50%, 연봉제가 31%인데 주로 그 여성폭력 방지 시설에 이러한 그 적용은 그 연봉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종사자 재직 기간 및 그 복지 경력입니다. 먼저 종사자 재직 그 기관과 복지 경력은 이용시설, 생활시설별로 왼편에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특히 시설 종류별 봉사자의 그 복지 경력 평균 차이를 보시면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은 3.8년, 성폭력 피해시설, 가정폭력 피해시설은 11년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시설의 종사자의 근무 연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택시 종사자의 2019년 평균 보수 총액 기본급 수당 등을 살펴보면은 2019년 보수 총액은 3,120만 원, 그리고 기본급은 2,590만 원, 수당은 470만 원 정도로 수당과 기본급을 합쳤을 때 보수 총액은 총 3,100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 보수 지급 평균 차이를 보시면 호봉제가 3,500, 그리고 연봉제가 2,600만 원으로 호봉제의 보수 체계가 상당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급 평균 차이는 지방자치 가이드라인이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서 호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지급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 보수 총액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종류별 보수 총액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은 보라색 네모 박스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 시설은 복지 경력이 15.7년으로 그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그 보수 총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시설은 11.8년으로 2,729만 원 정도의 보수 총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 경력의 평균에 비해서, 복지 경력 연수에 비해서 평균 보수 총액이 상당히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본급입니다. 보수 총액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또한 성폭력 피해 시설은 복지 경력 연수에 비해서 2,808만 원, 8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시설은 2,600만 원으로 상당히 다른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이 근무 연수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관에 비해서 성폭력 피해 시설, 가정폭력 피해 시설의 기본급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수당을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러한 시설들은 경기도와 평택시의 처우 개선비 이외에도 각종 법인의 수당,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등과 같은 이런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그 임금 보전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시설과 가정폭력 피해 시설은 수당 평균이 120만 원으로 경기도와 평택시의 처우 개선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택시의 그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관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일 급여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폭력 방지 시설의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 준수 의무화 방안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복지 경력,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상향 의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도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기본급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편입이 종사자의 처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여성폭력 방지시설의 종사자도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수당 지급 체계 미흡 여성폭력 방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시설은 재정적 환경이 열악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로수당조차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시설은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 법적 문제 해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고도의 경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 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소진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별도 이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별도 수당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 수준이 낮은 여성폭력 방지시설에 수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는 바람직한 것은 지급되는 수당 수준에 따라서 종사자 보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급에 상응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기본급으로 산입해 기본급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많은 종사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지급을 포괄보조금에서 분리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보조금 형식은 시설에서 경력직 채용이나 인건비 상향 조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포괄보조금 형식을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단일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단일임금 체계 적용 로드맵을 시행에 실시할 경우에 이러한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체계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종사자 처우 및 근무 환경 실태 조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조례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평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근무 환경 실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는 평택시 여성복지 폭력 방지 시설의 현실성 있는 처우 개선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안에는 종사자 인권 및 가이드라인 지급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수당 지원, 업무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 그리고 여성폭력 방지 시설 처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파악 등 규정이 들어간다면 이러한 평택시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폭력 방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토론회의 내용이 경기도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실질적 제도 마련으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서보람 박사님께서는 경기도 평택시에 그 여성폭력 시설 2개가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 또 2군데가 있거든요. 총 4군데를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을 종사자들의 급여 수를 조사를 하셨는데 15년 차에서 20년 차 근무하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의 근무자들의 평균 소득이 2,700에서 3,000만 원이랍니다. 일반 남성 종사자들이라면 이 급여 가지고 생계 가능하시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들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그 분들 중에서도 이 여성폭력 시설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최악이다, 제일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신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에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가이드라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대로 좀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적당히 믹스해서 대충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표에 저희 쪽에 그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성매매, 또 이주여성, 또 1366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좀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임금 체계를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 그 이외의 여성폭력 종사자들은 급여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인건비 올해 얼마 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1호봉이든 10호봉이든 20호봉이든 알아서 그냥 나눠서 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규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그 임금 또는 여성의 그 노동에 대한 또는 여성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차별이 일반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별뿐만 아니라 이쪽 영역에 대한 그 한마디로 정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그 뭐랄까 편견 내지는 이런 그 허망한 현실을 저희는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